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선천성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입니다.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은 피부병이지 왜 선천성이라는 것을 붙였느냐? 바로 선천성 원인에 의해서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찾아서 치료해주면 선천성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도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천성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대개 어린아이들이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후천적 요인에서 아토피 피부병이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후천적인 것보다도 선천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대개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우리 한의사들이 잘 보는데, 이 간장이 허하다, 심장이 허하다, 비장이 허하다, 이러한 경우에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후반부에 후천 호로에 가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거고,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 병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 때 그 부위를 봐서 치료를 합니다. 아토피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을.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아토피 피부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비열에 의한 것입니다. 비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입술이 두툼하게 생겨서 배고픈 걸 잘 못 참는, 그러면서 얼굴이 누런,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열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는데, 특징적인 것은 관절에 아토피 피부병이 잘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를 못하고 오래 놔두면 전신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생기는 것은 관절 부위에 먼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비열에 의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 비열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배꼽 주변을 이렇게 복진을 해보면 배꼽 주변에 동계가 있습니다. 동계라는 것은 팔딱팔딱 뛰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 동계가 배꼽 주변에 뛰면은 이것은 비열에 의해서 병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의사들이 그런 처방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열에 의한 것입니다. 심열에 의한 것은 대개 입술이 얇고 코끝이 뾰족하고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붉으면서 웃기를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삐지기를 잘하는, 자존심이 강한 이런 아이들한테 심열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병이 잘 생기는데, 이것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입안이 잘 헐거나 생식기적으로 가렵거나 이러면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심열에 의한 것은 비교적 이렇게 피부가 따끔따끔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간열에 의한 것. 간열에 의한 것은 코가 길면서 얼굴이 갸름하고 돌출형으로 생겼으면서
팔다리가 길고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깔끔을 떨어요. 너무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애가 강직하고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피부가 푸른색을 띠면 간열에 의한 것인데, 간열에 의한 것은 오른쪽보다도 왼쪽, 배꼽의 왼쪽에 동기가 있어요. 심열에 의한 것은 배꼽 위쪽에 동기가 있어요. 배꼽 위쪽에. 그 다음에 이제 폐열에 의한 것인데, 피부가 하얗면서 어깨가 넓고,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살이 많아. 이런 아이들은 눈물이 많아요. 잘 울어. 징징대. 이런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대개 배꼽의 오른쪽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배꼽 주변의 동계를 확인해서 동계가 나오면 비로소 이거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병이 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폐열에 의한 것은 오른쪽에 동기가 있더라. 그럼 재채기를 잘하고 울기를 잘하고, 조그만 게 이마에 주름살이 많이 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열에 의한 것, 콩팥신자입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피부가 거칠어요. 그러면서 피부가 가렵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게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변비의 경향을 띠고, 겁이 많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 배꼽의 아래쪽에 동기가 있으면 이것은 신열에 의한 아토피 피부병이구나. 선천적 아토피 피부병이구나. 선천적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광이여러 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방광과 소장과 연관돼서 선천적인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특징적인 것이 방광적인 요소와 소장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입안이 헐거나,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찮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눈꼬리가 살짝 들린 이런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방광이여러 소장에 의해서 선천적인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은 위열에 의한 것, 피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식정열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피부 호흡이 안 되는 것은 보면은 피부가 거칠은 것은 피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위열에 의한 것은 배고프면 좀 힘들어하는. 그 다음에 식정열에 의한 것은 대개 저녁을 과식해서 오는. 저녁을 과식하면은 밤에 잘 자리에 열이 납니다. 그것을 두복열이라고 그러는데, 열이 나면 진액을 말려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서 후천적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피부를 좋게 태어난 방법은 없는가? 선천적으로 저렇게 아토피가 많이 생겨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임신 중에 엄마가 퇴비, 한약이 퇴비예요. 퇴비를 잘 줘서 어린아이가 좋게 태어난 방법이 한의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너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피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인데, 아기들 셋을 낳았는데 셋 다
금괴당귀산이라는 약을 임신 중에 한약은 퇴비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아기가 나옵니다. 피부가 좋은 아기가 나와요. 금괴당귀산을 썼는데 세 애들 다 피부가 매끈하고 아주 좋아요. 피부가 좋게 태어난다는 것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좋지 않다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괴당귀산이라는 것을 임신 중에 먹으면 태어나는 아기가 태독이 없고 두진도 없고 다 피부병이죠. 두진은 머리에 막 짓물 나고 이러는 거예요. 총명지혜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머리가 좋게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올바른 퇴비를 주면 건강한 애가 난다. 자식 농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농사를 지을 때 잘 가꾸는 것과 퇴비를 잘 주고 매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더라. 그런 차원에서 한약은 어린이 피부가 선천적으로 좋게 태어난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선천성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양상, 배꼽 주변의 동계 등을 확인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